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입시 컨설팅 스텝 2 학생부 교과 전형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셔서 거기에 듀나팅이라고 하는 활동지를 출력하세요.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텝 2, 3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전형들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나의 꿈, 나의 희망 뭐 이런 거 자신의 꿈과 희망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 뭐 국어 성적이 부족하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 꿈을 방해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PC방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까꿍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톡 오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나의 목표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좀 적어 보는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막연하게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꿈이 뭐지? 이렇게 막연하게 적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이제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내가 목표한 대학은 어떤 대학이고 그 대학에는 지금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이 대학의 인재상은 무엇이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학교별 내용들을 좀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를 설득하기 위한 내 인생의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뭐 봉준호 감독이 막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하면서 오스카상 받으면서 아주 멋진 말 남겼는데 여러분도 한번 멋진 말 남기시고 이런 말들은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지 꼭 한번 출력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냐 정의를 내려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 입시 전형 중에 가장 단순한 전형입니다. 왜?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복잡한 전형이기도 해요. 왜냐? 대학에서는 학교들마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볼 때 그 학생의 내신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 또는 어떤 대학은 면접을 통해서 얘가 그만큼 내신이 나올 만한 아이인가를 확인 뭐 이런 이런 이제 요소들을 이제 가미하거든요. 근데 이 가미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너무 천차만별로 다 달라서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으로 뽑지만 그 외에 첨가되는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개념 규정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적성고사 전형이 존재하느냐? 우리나라의 적성고사 전형은 실시하지만 존재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적성고사 전형은 대체로 학생부 교과 60%에 적성고사 성적 40%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50%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하지 않고 분류상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형태가 이제 적성고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들의 선배들의 합격선을 보고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부분들을 좀 주저하게 됩니다. 난 내신이 부족한데, 나 저 대학 합격하기엔 좀 내신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확실한 애들만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복 합격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중복 합격자의 경우에 여러 대학을 붙어놓고 한 군데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그 빈자리를 충원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아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 중에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이제 빠진 이유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선호도라든가 또 합격자들의 충원율이라든가 이런 게 지방 소재 대학들이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이제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수시의 뭐 세 전형이죠. 3대장 뭐 이렇게 요즘 아이들 표현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서울 쪽에서는 약간 증가했고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추세고요. 논술 전형은 또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증가 감소에 대해서 너무 뭐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2002년생 학생들이 주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2002년생들은 이제 2001년생들에 비해서 태어난 학령 인구가 한 6, 7만 명 정도 적어요. 거기다가 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이제 더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험생에 비해서 올해 수험생이 한 10만 명 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요 1000명 정도 줄어든 숫자는 뭐 그렇게 크게 줄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비율적으로 보면은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중심 수시에 이제 모집 인원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분류를 좀 유형별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아예 없는 이런 대학들인데요. 뭐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강남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수능 최저를 좀 걸어서 내신 성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수능 최저로 이제 보완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부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년도 합격선과 올해 합격선이 크게 달라지니까 좀 눈여겨보시고 지원하시고요. 그다음에 교과와 그 적성을 같이 보는 대학은 뭐 지금 보이는 가천, 한성, 서경, 삼육, 수원 말고도 뭐 한신대도 있고 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와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과 성적하고 면접 성적을 이제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또 하나는 1단계 교과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하는 이런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과 면접형이 이제 남서울대, 대진대, 신한대, 호서대 등이 있는데 지방 소재 대학들은 대체로 이 유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과 1단계 면접 2단계형은 이제 명지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 캠퍼스죠. 과거에 그렇게 이제 있는데요. 명지대가 두 개가 나왔네요. 두 개가 나온 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명지대 자체가 교과 전형을 두 개로 쪼개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형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형은 교과 전형에는 4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고려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중앙대 역시 두 군데가 나왔죠. 중앙대 역시 일반적인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라고 이제 하는 질문들을 제가 종종 듣는데요. 그 질문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국에는 이제 200개 넘는 이 4년제 대학을 어디서부터 4년제 대학으로 끊을 것인가 이게 또 좀 애매한 부분인데 200개가 넘는 이제 4년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보다 하지 않는 대학 수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 어디 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교과 전형 안 하는 대학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저희가 대답하기가 이제 편하고요. 그 대학은 여기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교원대, 한동대, 포항공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이들 대학들은 특히 이 교대들이 많죠. 이들 대학들은 종합전형을 주로 실시하고요. 교과 전형은 운영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16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면접 몇 퍼센트 이것도 복잡했지만 실제로 또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대학마다 이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천차만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네요. 한번 보실게요. 광운대 한번 보세요. 광운대는 반영 교과와 반영 과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 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반영 교과는 뭐고, 반영 과목은 뭔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반영 교과는 이런 겁니다. 큰 틀의 교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거 교과라고 하고요. 그 교과 안에서 세분화돼서 배우는 과목들이 또 따로 있죠. 예를 들어 국어 교과 안에 작문, 독서, 화법, 언어와 매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국어라고 하는 건 교과, 그리고 그 작문, 화법 뭐 이렇게 나눠지는 세부 과목들은 이제 교과목 또는 이제 과목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운대의 경우 국어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내신으로 반영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교과를 80%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총점이 100점이면 그중에 교과 성적으로 80점. 그리고 나머지 20점은 뭐냐? 비교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교과.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는 비교과가 아닙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딱 두 가지거든요. 보통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출결 점수 아니면은 이제 봉사 시간 이런 것들입니다. 출결 점수의 경우에는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깎이겠죠.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몸살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빠졌는데 이것도 감점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린 그런 결석을 질병 결석이라고 하죠. 질병 결석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감점되느냐? 미인정 결석. 미인정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이제 무단 결석 또는 이제 사고 결석,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미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감점이 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한 3년 2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 100시간 미만이었는데 감점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2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만점 처리 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기본 점수가 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비교과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단으로 학교 안 나오는 친구가 내신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내신도 좋고 뭐 출결도 이상 없는 경우가 많겠죠. 반영 비율이 있는데요. 이 반영 비율은 뭐냐면요. 아마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반영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이제 그거의 내용이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그냥 다 합쳐가지고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1학년 성적은 몇 퍼센트까지만, 2학년은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바로 광운대가 그런 대학이네요. 1학년 성적을 20% 반영하고 2학년 성적 40%, 3학년 성적 40%를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3학년 성적이 40%인데 수시는 보통 6학기 다 하지 않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성적이 40%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3학년 1학기 성적만. 그러면 앞부분은 1, 2학기 성적인데 3학년은 한 학기 성적만 40%가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40%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광운대는 이렇구나. 알았어. 이제 광운대는 알았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대학도 비슷하겠지? 비슷하겠지? 하고 살펴보니까 국민대 보시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교과와 반영 과목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비교과 반영이 없고요. 반영 비율도 학년별 반영 비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정말 요 두 개 대학만 봤는데도 벌써 다르잖아요.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대학도 살펴볼게요. 국민대와 덕성여대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 과목 100% 수능 최저. 그런데 반영 교과를 보니 덕성여대는 인문계는 수학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자연계는 국어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인문계는 사회, 자연계는 과학 이렇게 반영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국민대랑 비슷해 보이지만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여대니까 덕성여대와 서울여대는 어떨까요? 덕성여대와 서울여대 비교해 보니까 서울여대는 벌써 또 덕성여대랑 차이가 있네요. 국민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국민대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목을 보니 교과별로 3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니 국어, 영어, 수학 그 교과를 거기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화법, 작문, 뭐 언어와 매체 3과목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반영해서 총 4개 교과에서 각 3과목씩 12과목만 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높고 낮음이 아주 기복이 심한 친구들이 과목별로 기복이 심한 친구들은 못한 걸 빼고서 잘한 것만 넣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덕성여대와도 차이가 있고 국민대와도 차이가 벌써 존재하죠. 그다음에 시립대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겠지? 아니죠. 시립대는 전 교과 전 과목 반영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었고요. 성공에 대해는요. 여기는 이제 인문자연 구분이 없어요. 인문자연 구분 없이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 중에 잘한 걸 넣어주겠대요. 고맙죠? 예. 근데 또 여기다가 하나 더 국어 과목 중에서 교과별로 3개만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과목만 반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서울여대가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성공회대는 더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는 이런 학교네요. 이화여대를 보시면 여기도 인문자연 구분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모두 반영한다. 그러면 국영수사와 서울시립대의 전교과는 또 무슨 차이냐? 전교과는 말 그대로 전교과입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는 전교과. 뭐 제2외국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2외국어는 여기 국영수 사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제2외국어 반영 안 하는데 서울시립대는 중국어나 일본어 반영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영수 사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교과는 역시 80%, 비교가 20%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면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광운대학은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마다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뽑는 게 교과 전형이구나 이제 하나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아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하는 대학들의 리스트입니다. 뭐 서울 수도권 중심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가천대, 가톨릭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앞서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은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실시하는 대학보다 훨씬 적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과 전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교과와 수능 최저를 함께 보고 반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이 가운데 이제 세종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합격자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또 이제 그 밖에 또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보시면 아주대학에 지금 수능 최저가 없고요. 한양대학교니까 뭐 한양대학은 같은 한양대겠지라고 생각해서 한양대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가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면 서울 캠퍼스가 수능 최저가 없고 그리고 에리카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차이가 같은 뭐라고 할까 법인이라고 하죠. 같은 사립대학
법인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 외대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신설됐어요. 이럴 경우엔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으니까 뭐가 영향력이 크다? 그렇죠. 내신 성적